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이견이 커지면서 문 대통령에 대해 80% 이상의 지지율을 보내던 20대가 최근 일주일 새 약 10%포인트 떨어져서 이탈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북한 문제가 더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제까지 직선제로 당선된 모든 대통령 가운데 YS가 83%로 가장 높았어요. 그걸 경신한 게 문재인 대통령의 84%예요. 그러면 정치를 잘해서 84%가 나왔겠냐? 아니죠. 이전 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 그 반사적 지지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지하냐 그럴 텐데 한 정권이요. 무조건 박수 받을 일만 하면 안 되죠. 가령 남북 단일팀 만드는 하키 선수 팀도 당장 그렇게 생각해요. 20대들은 그 고생한 선수들이 엔트리에 빠진다 이건 말이 됩니까 소리를 하는데 민간 선수권 대회가 아니라 국가대표라고 하면 이 올림픽 같은 특정한 국가에서 선발한 대회에 있어서는 사실은 국가적 목표, 평화도모라고 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불가피하게 희생자가 나는구나 하고 양해가 되는데 20대들은 그런 국가 목표나 인류 평화라는 건 사실은 현재 관심이 아닌 거예요. 선수들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래서 막 뭐라고 비판도 하고 지지율도 떨어져요. 근데 저는 이게 정부라면 감수해야 돼요. 지지율 하락을 감수해야 돼요. 그 대의를 위해서 조금 당신들이 양보할 이유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얘기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는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없습니다. 유일한 선수단이 국가대표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아이스하키가 좋아서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연습하고 또 뭐 피아노 학원 다니다가 하고 한 그 피땀 흘리는 훈련을 거쳐서 이제 올림픽 출전을 눈앞에 둔 시점인데 그 좌절감이란 제가 그 당사자라면 얼마나 좌절감이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20대들의 자기들이 처해 있는 그 처지, 그 취업도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을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동일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본질을 가리는 올림픽 문제까지 이게 옮겨 붙은 그런 양상이 됐거든요. 맞는 말씀이네요. 또 한 가지, 원래 국가적인 행사지만 올림픽이란 도시가 주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강산에서 전야제를 하기로 했죠. 이거는요, 평창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날벼락인 거죠. 금강산도 세 번에 걸쳐서 걸친 그 도전 끝에 평창으로 가져왔는데 전야제를 여기저기서 나눠서 하자? 그러면 이건 그야말로 그 사람들에게는 좌절감을 넘어선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 겁니다. 아니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 그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단일팀을 만든다, 한반도기를 든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독단으로 보이는 것이 지금 나는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도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걸 이제 그쪽 진영에서는 이게 적폐를 칭찬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하면 난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단일팀은요. 과거 그 시드니 올림픽 같은 경우에 입장을 할 때 그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일팀은 아니었어요. 청소년 축구, 탁구 이런 데서 단일팀을 만든 사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전체를 단일팀화한 적은 내가 알기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이거 단일팀 처음이죠, 올림픽에서. 분명한 건 이제 입장식 때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주최국이기 때문에 입장식 제일 모두에 첫 번째로 태극기가 입장을 하고 이제 선수단들이 이제 쭉 가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메달 땄을 때. 그렇습니다. 메달 땄을 때 단일팀만 그렇지. 여자 아이스하키 팀만 우승을 하거나 또는 준우승 뭐 동메달 따면은 한반도기가 올라가고 나머지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각 종목에서 메달을 따면은 딴 선수의 국기가 개양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애국가가 울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입장식, 퇴장식 때만 그러면 평소에 그 개최국기가 올라가 있는 메인 스타디움에는 태극기가 올라갑니까? 한반도기가 올라갑니까? 태극기가 올라가죠. 태극기가 올라가요? 그다음에 2030 세대들 과거에 40대, 50대 세대들하고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난 10년간 남북 교류 협력보다는 화해 협력보다는 남북이 대립 상태에 있었거든요. 갑자기 지금 이렇게 공동 개최 그러더니 또 단일팀 급기야는
다른 팀도 아니고 사실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라는 게 비인기 종목 아니겠습니까? 20, 30대들의 가장 큰 이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금 특히 또 이 촛불 정부에서 더 그랬던 게 이 불공정에 대한 분노, 이 공정한 사회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인데 이 하나의 팩트로도 우리 20, 30대들 보기에는 이거는 맞지 않지 않냐 이런 것들이 참 20, 30대들을 실망시켰다고 봅니다. 자, 2030 세대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반대하는 이유로 믿었던 문재인 정부마저 선수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한 반감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지금 아이스하키라는 게 선수 5명이 항상 현장에 들어가잖아요. 상대팀 막 10명이 다툰단 말이에요. 근데 뭐 1, 2분마다 계속 교체를 합니다. 23명 중에 그래 출전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하는데 그 3명 내지 4명을 한 조로 해서 2, 3명을 한 조로 해서 끊임없이 그 팀워크를 연습한다고 그래요. 그게 아이스하키 훈련이랍니다. 그래서 북한 선수를 받아들인다 했을 때 돼 있으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선수의 그 지명권은 우리 외국인 감독이 해라. 그런데 그 외국인 감독 표현이 쇼크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쇼크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I'm kind of shocked. I was very shocked. Yeah, it's very serious. Team chemistry. Adding somebody in, North Korean or South Korean, adding somebody in so close to the Olympics, it's a little bit dangerous. 그래서 아이스하키가 5명, 6명 하던 게 12명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팀은 플러스 알파도 한참 플러스 알파예요. 이 단체 경기에서 가령 우리가 동메달을 땄다고 합시다. 그때 한반도기를 올리고 아리랑을 올리겠다. 지금까지 자기의 청춘을 희생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해온 그 젊은 청년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이 아이스하키 팀으로 인해서 평창올림픽이 세계에 좀 더 주목받는 계기도 되었고 또 한편으로 우리 국내적으로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여자 아이스하키 팀들의 이 그 존재나 또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들도 저는 훨씬 더 좀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을 그게 합니다. 사실 평창 올림픽이 예. 지금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순수한 올림픽 정신보다는 이게 남북 이 문제 어떤 정치적 문제가 너무 이슈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 화합의 장, 그 축제장이 많이 퇴색되는 것 같아서 그게 지금 너무 안타까웠고요. 정반대인데요. 사실 그래서 실제 아이스하키 한 선수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국가대표 수당을 하루 6만 원만 받으면서 올림픽만 바라보고 운동해온 선수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두렵다라고 했는데 이게 북한을 신경 쓰느라고 정작 우리 선수단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지금 있거든요. 올림픽을 정치에 이용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올림픽은 기본적으로 정치예요. 전쟁하던 아테네 국가들이 잠깐만 우리 전쟁을 멈추자 하고 해서 게임을 했던 게 올림픽 정신이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지구상에 남북한처럼 지금 그 전쟁 위기 국면에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이 두 나라가 화해 장을 마련해서 스포츠를 합니다 하면 다른 나라 정상들이 지금 발언하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일이군요.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스스로 나서 갖고 좀 반대해요. 지금 여성 아이스하키 팀이 엔트리가 35명으로 늘어서 전체 참여는 돼요. 근데 실제 얼마나 출전 기회를 갖느냐는 그거는 이 외국인 그 감독 마음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죠. 그런데 가능한 대로 기회 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 정도 애를 쓴다고 하면 개인 이익을 도모하는 민간 경기도 아니고 국가대표라고 한다면 그 정도가 양해가 안 되면 도대체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많은 경제정책 전부 풍선이에요. 여길 누르면 저기를 삐져나오고 저기를 누르면 저기를 삐져나오는데 그래도 어느 계층이나 혹은 어떤 상황을 관리할 것이냐 때문에 정책을 취하는 건데 아무것도 하지 말란 소리예요. 네, 정부가 북한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자 이 바른정당은 마식령 스키장은 인권 탄압의 상징이라며 비판을 했는데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 기억이 맞다면 북한에 원래 스키장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김정은이가 집권하고 나서 2013년 그때 그 김정은이가 마식령에다가 국제적인 스키장을 만들어라. 이래서 슬로프가 10개인 그 스키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객실이 아마 한 200몇십 개 되는 호텔도 짓고 400만 평이 넘는 엄청난 초대형 스키장을 9개월에 만듭니다. 그래서 마식령 속도라는 말이 북한에서 나올 정도로. 그런데 외신 기자들이 가보니까 군인들도 동원되고 아이들이 동원되고 온 주민들이 다 동원이 돼서 슬로프를 손으로
고르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인권단체에서 몇 번 거론이 됐습니다만 이 인권에도 이 문제 있는 그런 스키장이다. 자, 근데 만약에 마식령 스키장 건설에 주민이 강제 동원됐고 어린이들이 거기서 고생했다는 걸 문제 삼으면 우리 커피 마시면 안 되죠. 네, 농장 노동한 사람들 그 착취해서 마시는 커피 안 되죠. 우리 경부고속도로 타면 안 되죠. 그 고속도로 때문에 희생된 사람이 77명인데 이런 식으로는 과잉된 얘기고 북한 체제 내에서 우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아마 대외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될 거예요. 우리가 스키장이 있는데 남한의 선수들이 와서 막 이걸 탄다 그래갖고 멋있게 찍은 다음에 북한이 얼마나 멋진 걸 갖고 있는지를 자랑하겠죠. 자랑 좀 시켜주면 안 되냐고요. 예? 그네들이 갖고 있는 게 고작 그건데. 그겁니다. 근데 아니, 그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인권 탄압의 상징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지금 올림픽하고 상관이 없는 지금 스키장에 연습하러 가는 게 지금 올림픽 안에 프로그램에 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심이에요. 아니, 왜 마식령 우리가 프로그램 왜 넣냐는 거예요. 네. 왜? Why? 아까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래 어린애들 인권 문제 안타깝죠. 우리 가슴속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이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그러면은 저쪽에서도 지금 협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남과 북이 하나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체제 우리도. 선전 도와주자. 우리도 아니요. 사실 우리도 또 북한 올림픽 통해서 세계 이 한반도의 이 평화를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에도 우리도 뭔가 하나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마식령 가서 올림픽 선수들도 아니고 일반 스키 선수들 가서 좀 이렇게 한번 타주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는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 아이돌 그룹이 한 뭐 서너 팀이 북한 그 전 지역을 순회 공연을 할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이 마식령도 보여주고 북한 민영 응원단도 오고 신성우리도 오고 하는 게 서로 이제 이런 게 교류가 될 텐데 앞으로 해야죠. 북한은 절대 그런 거 안 아니, 받아들입니다. 그전에 했으니까 해요, 앞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또 6.15 정상회담 때나 14 정상회담 연도 때 가고. 했지 않습니까? 조용필 뭐 이미자 다 갔다 왔지 그 않습니까? 평양에 아주 제한적인 공연을 했죠. 평양에 제한적으로 가든 함흥을 가든 어디를 평양 가든 특구 일단 시민들. 북한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아따 그랬어요? 그랬나요? 아따가 나오네. 두꺼운 방한복 차림의 여행 가방을 끌고 남측 선발대 12명이 방북길에 오릅니다. 금강산 마식령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잘 점검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 점검단은 금강산에 들러 금강산 문화회관을 점검한 뒤 오후에 마식령 스키장에 도착했습니다. 점검단은 내일 스키장이 합동훈련에 적합한지 집중 점검한 뒤 인근 갈마 비행장이 이용 가능한지도 살필 계획입니다. 이번에 올림픽에 그 남북 단일팀 만들고 한반도기 오르고 아리랑 오르면 정말 이게 남북 간 긴장이 완화가 되고 평화에 기여할까요? 저는 최소한 그 길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 말고 내가 실제로 묻는 거 단답형으로. 저는 실제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여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저하고 인식 차이가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그렇죠. 대화가 저도 대화가 안 그렇게 되는 생각을 합니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전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이고 아직도 휴전 국가입니다. 거기고 북한의 이 독재자는 미사일을 팡팡 쏴대고 있거든요.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 한반도가 평화롭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보니까 저 나라가 전쟁하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손잡고 들어가고 단일 팀까지 구성해서 가고 있는 이 모습이 이 모습이 북한 애들이 왜 결국 그런지는 올림픽 정신 아니겠냐? 저는 이게 평화를 결코 가져오지 못한다. 그런 판단을 못하고 뿐만이 아니라 일시적인 박시 현상만 일으킬 뿐이다. 뻔합니다. 외부적으로 보여준 그런 이벤트만 있으면 그저 그냥 본질에 관계없이 열광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바로 그 너머를 봐야 되는 것이고 깊이 성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겉모습을 보여서 뭔가를 그냥 모면하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느낌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지난 북한은 지금 10년간에 올림픽을 통해서 시간 벌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은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또 그 전에 뭐 각종 대회에서 9번의 단일팀을 구성해서 공동 개최를 했는데 이렇게 국론이 분열돼서 정쟁의 대결로 또 언론까지 남북 공동 입장식하고 단일팀 만드는 구성하는 데에서 이렇게까지 국내적 대립이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는 나경원 의원 같은 분은 이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이 반대주라고 스위스 IOC 본부에 직접 편지까지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요인들까지가 다 20, 30대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성화번 의원님이 9차례 이렇게까지 반대한 적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은근히 지난 10년간의 적대적 관계 때문에 20대가 그런 인식을 갖게 됐다. 그것도 하나의 요인. 네, 그거는 저는 사태를 잘못 보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9번의 단일팀과 이번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김정은의 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상화되어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 이거에 우리 국민들이 노출되어 있는 사실은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그런 것도 같이 현실이고요. 포함되어 있다. 북한핵을 너무나 같이 잘 포함되어 알고 있다. 그것도 하나의 현실이고 요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에 이 올림픽이 이용된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은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핵을 그리고 아까 우리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올림픽이 이용되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안 합니까?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야말로 고양이 손이라도 모으는 과정에 올림픽이라고 하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주 좋은 이벤트가 있어요. 이게 교류의 장이 돼서 어떻게든 지금 휴민트 다 끊어졌죠. 휴민트라도 복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남북한 제일 단일팀에서 결정적인 휴민트를 복원한다고? 네네. 그 그네들 휴민트가 뭔데요? 인적 관계 만나갖고 술도 마시고 아니 얘기하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얘기하는 휴민트가 그냥 남북한이 다 인정하는 인적 관계입니까? 휴민트 모릅니까? 그거 다 끊어졌잖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알잖아요. 근데 그 무슨 그 남북한의 올림픽을 공동 개최하든 뭐 무슨 뭐 예. 단일팀 만들어서 휴민트를 그러면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기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서 의원님한테. 예. 국민들의 학습 효과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사실 어떤 북한 응원단이 오고 또 남북 단일팀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곧장 화해 모드가 올 것 같으면지만 그거로 끝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2030뿐만 아니라 전 40대인데 40대에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떤 전쟁의 위협을 준 사람과 갑자기 우리가 단일팀을 구성해 심지어 우리 팀의 선수까지 희생해가면서 이걸 어떻게 편안하게 받아들입니까? 저도 발언을 하네, 국민적 동의와 최소한의 합의 절차들을 네. 좀 더 진지하게 좀 시간을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이 절차적 문제의 어려움도 좀 있었을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그냥 좀 합리화를 해보고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냉정하게 사실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책상 위에 핵버튼 누가 큰 핵버튼 갖고 있냐라고 둘이 경쟁하고 있었고 곧 북한의 미사일 때릴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 없고 그냥 굴복만 해라 라고 했었는데 결국 트럼프도 대화를 용인했고 인정을 했고 필요하다면 대화하겠다라고 했잖아요. 평화의 제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세계 평화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보자. 그래서 공동 개최를 요구를 했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욕심을 부려서 단일팀 구성까지로 이렇게 해서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하자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평화를 위한 노력들,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노력, 북한이 미사일을 포기하기 위한 노력들을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고 조금씩 그래도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국가, 심지어는 트럼프에게까지도 이 대화 모드를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한국을 통해서 북한과의 이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지금 이른바 문재인 운전자론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최소한 지금까지는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진전된 것입니까? 근데 지금 외국 정상들이 남북 평화 올림픽 성공적 개최 다 기원합니다. 다 말은 그렇게 하고 근데 난 안 가.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북한하고 올림픽 한번 한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 북한은 올림픽을 했다고 핵을 포기하지 않거든. 자유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계기가 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모멘텀으로 보는 게 지금 생각하시기에 북한은 계속 핵 개발할 거야. 계속 할 거라고 저도 봐요. 왜냐하면 보는 관점이 다른데 저는 북한이 핵이 자기 자국 방위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일촉즉발 전쟁 위기 상황까지 계속 가느냐 아니면 그래도 대화라도 하면서 스텝을 늦추느냐 이 판단 차이예요. 현송월이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송월은 2015년 중국에서 공연할 당시에 3시간 전에 공연을 취소한 이력이 있는데요. 자, 평창 올림픽에서는 변수가 없을까요? 북한 상지안 관현악단장 현송월 등 경연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오늘 아침 강남에서 저 스타일이 김정은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래. 인구목도리하고 왔네? 그런데 현송월이가 오는 게 사실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대한민국을 이 평창, 강릉을 사진 점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답사. 그거 아주 웃기는 얘기입니다. 답사가 아니에요. 점검입니다. 점검이든 뭐 답사. 점검이라고 돼가 있어요. 우리 용어 그렇게 하고 용어 철저해야 된다고 따지네. 남과 북이 조금 단어가 좀 다릅니다. 현송월이 싫으세요? 싫죠. 왜 싫어? 아, 왜 우리가 북한에게 점검을 받아야 되고? 그게 아니고. 왜 우리가 북한 체제의 그 선전에 이용되어야 됩니까? 너무 꼬이신 거고 현송월이 온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북한 점검단이 온 거죠. 그리고 그거는 어디나 그런 답사팀은 다니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할 건 없는데 다만 망외에 화제거리가 된 건 맞죠. 혹시 일본 선수단이 점검단을 저렇게 대규모로 보냅니까? 미국 선수단이 보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시 전쟁 중에도 뭐 올림픽은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북한 선수를 저희들이 초청한 것이죠. 그러면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점검을 합니까? 저기 있잖아요. 요즘 공연하러 오잖아요. 공연하러 오면은 사전에 와서 공연장 체크도 해야 되고 무대 배치도 해야 돼.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은 남북이 서로 공동 입장하고 단일팀을 구성해서 이번에 이 평창 올림픽이 평화올림픽 평화제전이 된다는 것을 국내적으로도 붐업시킬 필요가 있죠. 또 북한에도 현송월 북한의 인기 스타라면서요. 영화 인기 스타예요. 강릉에서는 시민들의 박수 환영을 받았습니다. 현단장은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가 하면 손을 흔들어 감례하기도 했습니다. 가수 출신인 현송월 단장은 짙은색 코트에 모피 목도리를 두르고 나타났습니다. 권력자단 말이겠죠. 그러면은 이 현송월이 남한에 왔는데 북한에서 이거 뉴스 내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 사람들도 이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또 남한에 대해서 또 알게 되는 거잖아요. 서로. 이게 나쁜 겁니까? 싫습니까? 김현진 수석이 좋아하실 얘기를 드리고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이걸 지금 현송월이가 점검단을 보낸다. 그럼 뭐 점검할 수 있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데 진짜 내가 놀라운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입니다. 진짜 내가 놀라운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입니다. 현송월이가 남한에 오니 안 오니 하면서 그다지 이틀 전에 안 온다고 그랬습니다. 못 내려가겠다. 이러니까 우리 통일부, 우리 정부가 전전긍긍하는 태도를 보여요. 왜 못 오십니까? 전쟁 능력이라고 들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IOC 그 바흐 위원장하고 북한의 체육상하고 그 문체부 장관하고 회의를 하고 협상을 하는데 그 협상 결과를 보고 오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깨놓고 말해서 IOC 그 바흐 위원장이 발표를 하면서 현송월이가 내일 가겠다. 또 일방적 통보예요. 말은 안 하지만 감사합니다. 그 오늘 지금 그래 강릉으로 가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거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개인에게 인격이 있다면 국가에도 국격이 있는 것인데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데 어떻든 이 현송월에 대해서 아까 자꾸 인기 스타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한국인이 다 알죠. 그런데 이걸 시진핑 북한에서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의 도구로 쓴단 말이에요. 북한의 그 불쌍한 북한 주민들에게 이 남한 또 이렇게 우리의 관이 났다는 소리에 이렇게 매혹돼서 이렇게 박수를 치고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더라. 왜 이런데 우리가 이용당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그런 자리를 깔아줘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옴으로써 우리는 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우리가 더 도움이 크잖아요. 더 이익이 많잖아요. 있어요? 그럴까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북한이라는 그 나라는 지금 사실 과거에 생각하던 우리 같은 민족이다 이러기보다는 핵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유치한 올림픽에 자락을 깔아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환호할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어떤 변수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 좀 간단하게 좀 대답을 해주시죠.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의 남북 관계로 지금 당장 복원시킨다는 건 아니죠. 목표가. 어쩌면은 그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매듭들을 이제 어디서부터 풀지 저는 찾아가는 첫 번째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평화의 재전을 통해서 최소한 우리가 한반도의 운전자론으로서의 운전대는 잡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정말 우리 한반도가 좀 더 대화 화해의 국면으로 넘어가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비핵화로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저는 약간의 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면은 무엇보다 북한에게는 사실은 미국과의 초긴장 상태의 대결 국면에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이라는 걸 지금 평창 올림픽으로 상당한 시간을 벌게 되었고요.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면 올림픽과 핵 개발과는 전혀 별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시간을 벌게 해줬다는 비판에 전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비상한 각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분 오늘 어려운 자리 정말 힘들게 함께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한 개별 사안들을 가지고 또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많이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비슷한 기분입니다. 네. 한 나라에 나서 비슷한 교육을 받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네. 이걸 아주 여실히 느꼈습니다. 열 좀 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붙여드리겠습니다. 열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거야. 네. 내가 오늘 네. 제가 오늘 지켜보니까 예. 그분이 중간중간에 화를 참는다고 무진장 예를 쓰는 걸 옆에서 목격을 하면서 야 역시 그렇지 크긴 크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정 변호사님 화를 제일 많이 내셨잖아요. 내가 화를 내려고 냈나? 내는 지가고 냈지. 알면서. 내가 매주 이게 내가 진짜 기백겨. 그런데 내가 오늘 두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애정을 느끼면서 다음 만날 때 내가 네. 술 한잔 사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감사합니다. 사회에 있는 지금 갈등이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센터쿠쇼 강적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진짜 이렇게까지 고생할 줄 몰랐네. 아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시네요, 우리. 저요? 저 뭐 그냥 두고